세계 단판으로 불리는 미북 정상회담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제 싱가포르에 도착해 회담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요.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행 관련 보도를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이 자리를 비우고 해외를 방문했다는 점, 그리고 중국 전용 비행기를 사용했다는 점 모두 그냥 사실 그대로 공개를 했는데, 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지금 그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 중요한 대목이 세 가지 이번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얘기했던 게 달라진 시대 변화에 맞게 북미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겠다. 예. 두 번째로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렇게 세 가지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싱가포르로 북미회담을 출국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이제 이것도 상당히 많이 변화된 건데, 북한이 현재 비핵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미국과의 협상이라든가 중국 방문한 거, 남북회담 이런 걸 있는 그대로 팩트를 지금 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북한이 상당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면을 전략적으로 내부적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북한 내부에서도 지금 이제 숨길 수 없는 그렇겠네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개하면서 앞으로 국면 전환에 대해서 그 당 또는 군,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얻어가면서 이 현재 국면을 끌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다시 도착한 이후에나 싱가포르행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북한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싱가포르에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은요, 첫 공식 일정으로 리셴룽 총리와 만났습니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추석 외에 이 해외에서 외국 정상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자, 관련 영상 잠시 보시죠. 이런 역사적인 회담을 위해서 싱가포르 정부가 자기 집안처럼 가사처럼 그냥 통신선에도 이렇게 제공해주고 대중동원해주면서 이제 저희항공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면 그 싱가포르 당신과 싱가포르 정부의 그 노력이 역사의 기록을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국을 제외하고 외국 나가서 어떤 얘기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뭐 제가 걱정을 할 일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이야기도 잘하고 뭐 그렇게 긴장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김 위원장 평양 출발부터 싱가포르 도착까지 무슨 영화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석 대나 동원이 되면서 정말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는데, 김 위원장 자신의 전용기죠, 참매 1호 대신에 중국 측이 제공한 항공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물 비행기도 가서 총 비행기가 석 대가 뜬 거죠. 어떻게 보면 위장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비행기, 그러니까 화물 같은 거는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을 갖다가 조정하고 참매이로도 같이 띄우고 하는 것은 어느 비행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탔는지를 모호하게 했다. 아무래도 안전 문제를 이렇게 상당히 고려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비행 경로도 사실은 평양과 싱가포르의 최단 거리는 중국의 동해안인 거죠. 그렇죠.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베이징까지 이렇게 보면 더 위쪽으로 상승해서 거기서 방향을 해서 중국 내륙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 모습도 한 보이고, 3시간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면서요. 예, 그렇게 하면서 아무튼 어떻게 해안에서 뭐 북한으로서는 뭐 한국이나 미국, 일본의 그러한 방공구역이나 이런 쪽하고는 가장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비행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과도한 그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한 우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을 조금 굽히더라도 안정성이 입증된 중국의 비행기를 탔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버지 때도 사실 뭐 비행기를 타고 어디 외국 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고, 1986년도에 할아버지죠, 김일성이 옛 소련을 방문한 이후에 32년 만에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나가는 건데,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자국 전용기를 대여를 했습니다. 뭐 언론 보도에 따라서는 시진핑 전용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뭐 그리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데 있어서 군
비행기들이 전투기들이 호위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이런 행보 미북 회담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지금 북한과 미국과 대화가 긴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이 회담이 잘 될 경우에 북미 관계가 상당히 빠르게 진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상 직접적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 관계를 밀접하게 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자국의 어떤 안보적 이익을 어떤 형태로든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과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호와 의전을 북한 측에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이 북한을 통해서 이 한반도에서 자국의 어떤 이익과 관련해서 대변하고 싶은 얘기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해라. 그리고 주한미군을 궁극적으로 철수해야 된다. 이런 어떤 요구를 북한 측을 통해서 미국 측에 전달하고 싶은 그런 얘기가 있을 생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특히 이제 이번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동 과정에서 상당히 드러난 맹점은 북한이 과도하리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예. 하는 점이 북한의 취약점으로 아마 이번 회담을 통해서 미국에게도 국제사회에도 확실하게 드러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시진핑 주석의 비행기인지 아니면 리커탕 총리의 전용기인지는 뭐 추후에 많은 언론들이 좀 헛갈리면서 이제 보도가 엇갈리고 있는데 추후에 알더라도 사실 주석이나 총리의 전용기를 내준다는 건 쉽지가 않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어떻게든지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어젯밤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서 있었던 G7 일정 확 줄이고 서둘러서 이렇게 온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번 회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Kim Jong-un wants to do something great for his people, and he has that opportunity, and he won't have that opportunity again. It's never going to be there again. 자, 두 정상이 모두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회담을 보통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 회담이 내일이다. 그러면은 한 오늘 정도 도착을 하는 게 보통 아닌가요? 이틀이나 미리 도착을 했다. 그만큼 미북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건가요? 그리고 G7 회의도 뭔가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그냥 약간은 이렇게 빨리 그냥 빠져나온 듯한 분위기입니다.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G7보다 싱가포르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G7에선 통상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자신이 압박받는 상황이었는데 6대1로 싸우더라고요. 예, 예. 싱가포르에 와서는 뭐 미북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싱가포르 자체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새로운 안보 구상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싱가포르 측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고 그런 일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 더 일찍 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따로 별도의 회담을 가질진 모르겠습니다. 어제 리상룽 총리를 만난 걸 보면 뭐 회담이라기보다도 접견에 가까운 그렇죠. 수준이었는데 그러면은 그 정도였으면 오늘 와도 되는데 역시 미국이 하루 앞당겨서 온다는 일정 때문이었는지 북한도 와서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싱가포르에서 이러한 회담이 개최되기 때문에 그 회담 장소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측과의 정상회담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조금씩 앞당겨서 조정됐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성김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우리 판문점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싱가포르에서도 뭔가 막판 의제 조율에 좀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냐, 디테일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어떤 점에서 합의를 아직 못 이끌었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까지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북한 측이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부분을 결단을 아직 안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단이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적인 그 회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따라서 그 성김대사와 최선희 부상이 오늘 만나서 그 부분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데 그래도 별 진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북한 측의 협상 전술로
말로서는 하더라도 내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자신의 입을 통해서 해줌으로써 예. 마치 커다란 선물을 한 것처럼 포장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영어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by the same horse twice, 같은 말을 두 번 판다는 건데요. 9.19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갖다가 목표로 한다고 돼 있고요. 예. 그 안에 보면은 북한은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을 이번에 만약에 다시 얻어내는 것은 사실은 지난 10여 년 동안의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고려할 때 어떻게 보면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예. 이제 나오는 것이 북한의 핵물질을 빼내다거나 최종 시한을 한 2년 정도로 정하거나 예. 이 정도가 들어가야지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과연 북한이 그 정도까지 양보를 할지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답을 안 내놓고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위험한 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과의 담판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실질적인 협상 시간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How long will it take to figure out whether or not they're serious? I said maybe in the first minute. I think within the first minute, I'll know. How? Just my touch, my feel. That's what I do. And if I think it won't happen, I'm not going to waste my time. I don't want to waste his time. 예, 내 촉각과 내 느낌. 사실 대통령이 촉각과 느낌으로 어떤 협상을 하면은 굉장히 뭐 감정에 칠 수도 있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안감도 있는데 저 역시 뭐 전략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저런 성격인 겁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협상의 귀재이기 때문에 예.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 막판까지 대화 상대방을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하는 그런 협상 전술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저 얘기는 북한이 미국에서 듣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CVID식 비핵화에 대해서 약속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장에서 미국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회담장에 나갈 수 있다. 이 얘기를 다시 지금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어제 싱가포르로 갔는데 그만큼 북한 측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비핵화를 한다는 이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 위원장의 이 싱가포르 행에요. 북한의 미국 통일한 사람 또 대외 업무 관계자가 모두 총출동을 했습니다. 자, 수행 단원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수행원들 각자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 겸 통전부장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미국하고 계속 협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심적인 이번 그 대화를 끌고 가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의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비핵화 문제고요.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한 의제를 지원하는 역할은 이 외무성 라인에서 할 것으로 봅니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외무성. 그래서 이수용, 이용호, 그리고 최선희 이런 사람들이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하나가 북한 체제 안전 보장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남 라인에서 서포트를 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지금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김성애 통일전선부 통일전선 책략실장 같은 사람들이 이쪽에 상당히 서포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의 이 싱가포르에 머무는 과정에서 보안과 경호, 의전과 관련된 문제는 김창선 서기실장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 회담 모든 과정에서 김정은을 밀착 수행하면서 김정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의외 인물도 등장을 했습니다. 호텔에서 현송월 단장의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자, 현 단장 이번 회담에서 무슨 역할 특별히 없어 보이는데 왜 따라간 겁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협상에 임한다기보다도 예. 그러니까 김정은의 위세를 과시하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을 나눠봐야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사실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미국 측에서 얼마 안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배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잘해야지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그 켈리 비서실장 수준인데 북한은 어떻게 보면은 앞서 우리 오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많은 사람들과 노광철로 여겨지는 인민무력부장까지 갔단 말이죠. 예. 이렇게 많은 인력을 대동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갔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거. 두 번째는 혹시 싱가포르과의 확대 무슨 회담이라든가 이런 회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으로서도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아무튼 이번 싱가포르 방문을 그런 계기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싱가포르 당국과 실무회담이나 그런 것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아니라면은 돌아가는 길에 북경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중국 측이 비행기를 빌려줬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런 것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라도 북경에 들려서 북한과 중국 간에 확대 회담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갔다. 현송월 같은 경우에는 또 문화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싱가포르과의 문화 협력이라든가 이런 걸 논의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담이 당일치기로 마무리될 수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조기 출국설까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싱가포르에서 출국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진짜 그렇게 된다면은 회담이 잘 안 됐다는 걸로 봐야 되겠죠? 뭐 기본적으로 잘 안 됐다고 봐야 되죠. 트럼프 대통령은 뭐 하루 이틀 사흘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 보도 자체는 북한이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이 높다. 너무 압박을 하면 우리도 갈 것이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오는 과정도 비행기를 3대나 띄워서 위장을 하는데 가는 과정을 그렇게 쉽게 공개할 리가 없다고 여겨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이 뭐 이렇게 한 번에 있는 기회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도 떠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정말로 일찍 저렇게 떠난다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좋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만남이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2시에 출국한다는 것은 오전 협상 끝나고 오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렇죠. 상황에서 떠나는 거기 때문에 서로를 알 수 있는 시간을 상당히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또 강수를 둬서 그런가요? 트럼프 대통령 이번 회담에서 평양 대사관 설립 카드를 제시할 거다.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미북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예, 긍정적인 영향을 확실하게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북한이 요구하는 게 체제안전 보장입니다. 이 체제안전 보장은 어차피 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종전선언이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미북 사이에 평화협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해서 나중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까지 가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미북 간의 국교를 정상화해야 되는데 그 수립 과정은 중간 단계로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이 중간 단계를 거쳐서 최종 단계는 평양 대사관을 설치하는 것까지 간다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미북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는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듣고 싶은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내일 회담이 잘 된다면은 추가 회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에서 2차 회담을 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 또 마로라고로 하는 플로리다 별장으로도 부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2차 회담 과연 열린다면 어디가 될까요? 일단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비핵화 패키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갈 정도로 북한이 내놓는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미국이 제안하고 있는 트럼프식 해법. 그러니까 핵무기와 핵물질을 반출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사찰을 수용한다. 그리고 최종 기한을 한 2년 정도로 이렇게 못 박는다. 그 정도 성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거둘 수 있다면 평양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를 북한이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을 갈 수 없다.
없다. 예. 왜 그러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2일 날 이란 핵 합의를 깼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기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성과가 없으면 평양을 갈 수 없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미국을 가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국내법 체계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기소를 하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그런 아주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하더라도 한반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아무튼 비핵화가 진전이 잘 이루어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가든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을 가든 그런 관계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북한의 결단인 거죠. 사실은 이 과정에 시작된 걸 다시 한번 복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잊고 있는데 예. 시작된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맞습니다. 밝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북한이 밝히고 있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면 CVID를 왜 수용하지 않고 여태까지 버티고 있는 건지 예. 그 부분부터 우리가 다시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문 대통령 싱가포르행 가능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점점 이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 자, 미북 회담 일정에서 남북미 회담 가능성 아직도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회담이 이제 내일이 회담인데 예.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다면 사실 남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아마 미북 간 이번 합의에서 과연 종전선언을 미북이 이 합의 안에 담을 건지 하는 문제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게 아닌가. 그 얘기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양측의 미국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직 북한이 대답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CVID, 내일 미국과 북한의 협상을 통해서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